오늘은 최고로 복잡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둔촌주공은요, 80년에 입주한 5,900세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 이래 단일단지 최초이자 최대로 12,000세대를 짓겠다는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 가구당 평균 3명이 산다면 저 단지에만 36,000명이 거주한다라는 뜻이고, 영덕군 전체 인구보다도 많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이 둔촌주공 조합, 지금부터 이제 구조합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 구조합이 4개 시공사와 2조 7천억에 새 아파트를 지어 달라라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조합에서 상가와 일반 분양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공사는 그러면 공사비 올려 달라 요청을 했고, 구조합에서는 공사비 증액분 6천억을 추가해서 3조 2천억의 시공사와 재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이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조합에서 당초 평당 3,500에 이 예상했던 분양가가 최종적으로 허그해서 2,900으로 승인이 난 겁니다. 재건축은 조합원들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새 아파트 짓는 일종의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공사비는 증액이 됐는데 허그 승인이 2,900밖에 안 나다 보니까 조합원들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이건 구조합을 밀어내고 신조합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인데요. 새로 선출된 신조합이 기존 구조합에서 맺었던 이 공사비 증액 계약서를 인정 못하겠다, 자재도 요즘 트렌드에 안 맞다, 고급화해달라 요청하면서 공사비 지급 거절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생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폭등을 해버린 거죠. 결국 시공사는 조합에서 공사비도 안 주고 일반 분양도 못하게 하고, 건축비 폭등으로 인해서 이젠 3조 2천억 이 재계약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푸다 말고 싹 다 접고 사업을 중단해버립니다. 게다가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 1조 7천억에 조합 연대보증 서준 대출 7천억에 이자 비용을 더한 2조 5천억을 유치권 신고까지 하면서 맞불을 놔버립니다. 조합하고 이제 시공사가 개판 5분 전이다 보니까 돈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니들 돈 못 빌려주겠다, 당장 갚아라 하고 8월 23일이 기한인 이 대출 기한을 연장을 불가통보해 버립니다. 당장 공사도 못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던 조합은 돈을 갚을 길이 없죠. 막장으로 치닫다 보니까 윤정부 들어서 공급은 늘려야 되는데 단군 일의 최대 건축 사업이 개판 5분 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합 시공사 불러다가 야 니들 이러다 다 죽어, 서로 양보해라라고 이제 중재시키는데요. 조합에서는 막장으로 가면 결국 사업 주체인 본인들 피해인 걸 아니까 꼬리를 내렸는데 이제 시공사에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냐? 지금 오른 폭등한 건축비로 이 3조 2천억도 부족하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둔촌주공의 사태입니다. 만약 이 둔촌주공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으면 어떻게 되냐? 당장 시공사하고 화해도 모자랄 판에 조합이 분열돼서 야 조합장 또 바꾸자, 시공사도 바꾸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미 현조합 반대 측에서 조합장 및 집행부 10명 고소도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시공사도 바꾸자는 얘기 나오면 더 답이 없는 게, 기존 시공사 유치권 2조 5천억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제3의 건설사도 없을 뿐더러요. 이 제3의 건설사 역시 건축비 폭등으로 인해서 3조 2천억에 공사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럼 계속 도돌이표가 됩니다. 끝이 없는 메비우스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겠죠. 뭐 좋다, 조합 갈등도 잘 마무리되고 시공사 교체도 해버린다. 그래도 문제가 현 시공사가 이제 은행 연대보증 대입변제로 갚아버리고 조합에다가 이제 구상권 청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겠죠.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부지 감정가가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서울은 한번 유찰되면 20%씩 차감이 되거든요. 공정률 52%에 유치권 2조 5천억이 걸려있는 사업을 누가 낙찰받겠습니까? 기존 공사했던 시공사 외에는 아무도 입찰 못합니다. 이건 결국 유찰은 계속될 거고 시공사가 이제 헐값에 낙찰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 입주권도 못 받고 투자금 다 날리고 모두 다 파산입니다.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은 물량 넘쳐나니까 대박이겠죠. 시공사도 대박입니다. 지금 온갖 뉴스에서 벌써 수익 분석해서 자료 내놓는데 대략적으로 시공사 수익이
13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때까지 들어가는 시공사의 경비 넉넉 잡아도 7조, 수익만 6조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조합에서 숙이고 들어와도 할까 말까 한 상황이고, 일반 분양 놓고 싶은 사람들도 대박 입지에 대박 물량이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이, 그래도 중재가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거든요. 성수동에 2010년 완공 목표로 해서 21층 아파트 짓자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됐는데요. 갑자기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하면서 또 규제가 완화가 됐죠. 50층까지 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대박 호재죠. 땅값도 무지하게 오릅니다, 이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주택은 95% 토지 확보를 해야 사업 추진을 하는데, 92%까지 땅 매입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나머지 지주들이 야, 여기 사업성 대박인데 이대로는 이 돈 받고서는 난 도저히 못 팔겠다면서 평당 몇 억씩 요구하면서 알박기를 해버립니다. 알박기 하니까 사업이 지지부지 미뤄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가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져버립니다. 결국 시행사는 파산해버리고 조합에 돈 빌려준 채권단이 이 사업 부지를 공매로 넘겨버립니다. 앞에 둔촌주공이랑 엄청 비슷하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조합에서도 시행사 부도 났으니까 당시 시공사인 두산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산은 그래 좋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은행 대출 받아서 공매 나온 사업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공매나 경매가 하루 이틀 만에 결론 나는 게 아니죠. 낙찰되기까지 공사 지연됐으니까 이제 시공사인 두산에서 조합에다가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합니다. 그자 이제 조합에서는 도와준 두산을 배신을 하고 현대건설로 이제 시공사를 교체를 해버리는데요. 그간 쌓였던 부채로 인해서 사업은 너무 많이 지체가 됐고,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여기서 원 시공사인 두산이 부채를 상환해주고 사업지를 인수를 해버리면서 100% 일반 분양을 해버리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해당 조합원들은 30%는 파산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알려진 자살자만 5명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뭐 연예인들의 아파트로 이제 유명세를 떨치기는 하는데, 우리 부동산쟁이들한테는 최악의 지주택 실패 사례로 알려져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고로 복잡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정비 사업이라는 게 지난 아파트 세대별 총정리 영상에서 말씀드린 3세대 아파트 후반 들면서 극심해지다 보니까 초보들도 너도 나도 도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비 사업 안에는요, 아파트 입주권자, 상가 입주권자, 시행사, 시공사, 또 시공사가 공사다가 문화재나 안반 발굴, 또 종교시설 이주 문제 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반환 사건도 마찬가지죠. 투자란 건 100%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항상 리스크가 있는 양날의 칼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둔촌 주공도 평화롭게 잘 마무리돼서 갈등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